안녕하세요. 사관학교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 여러분. 1차 필기시험 준비만으로도 정말 힘드시죠? 그런데 성적만 좋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사실상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문, 바로 신체검사와 체력검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그 어려운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약간 마음을 놓게 돼요. 아, 이제 신체검사랑 체력검정만 남았네? 이건 뭐 그냥 통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쉽죠.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합니다. 1차 시험 성적이 전국 최상위권인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조차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신체적인 기준 때문에 허무하게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바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그 장벽의 실체가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사관학교 신체검사와 체력검정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알려드릴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명확한 합격 전략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 아니, 1차 시험을 그렇게 압도적인 성적으로 통과한 학생들이 도대체 왜 이 문턱에서 좌절하는 걸까요? 그 숨겨진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숨겨진 컷오프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뭐 점수 경쟁이 아니에요. 그냥 패스냐, 페일이냐, 합격 아니면 불합격, 딱 둘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몸이 앞으로 4년간의 혹독한 생도 생활과 그 이후의 군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최소한의 자격을 걸러내는 일종의 생물학적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과락이라는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요. 다른 체력 종목에서 전부 만점을 받았어요. 신기록을 세웠다고 쳐도 딱 하나, 보통은 오래 달리기 같은 핵심 종목에서 최소 기준을 못 넘기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불합격입니다. 다른 점수 다 소용없어요. 정말 무서운 제도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장벽인 신체검사로 넘어가 보죠. 이게 그냥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 5년치 의료기록 전체가 현미경 아래 놓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인 서류 제출이 절대 아닙니다. 군의관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요, 여러분 본인조차 잊고 있던 어릴 적 소아천식, 기용수술 이력, 심지어는 과거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받았던 기록까지 마치 법의학자처럼 샅샅이 다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뽑아놨는데 훈련 초반에 과거 병력 때문에 퇴소해버리면 그게 다 국가적인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략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 되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거죠. 군의관이 이 기록은 뭐죠? 라고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신체검사 당일에 먼저 군의관님, 제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현재는 완치되었고 군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문의 소견서입니다. 라고 딱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기준이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이 네 학교가 제각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건강하다를 넘어서 각 군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시력 기준부터가 사실상 여러분의 지원 전략을 결정할 수 있어요. 특히 공사조종 분야, 즉 파일럿이 되려면 입학 전에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반면에 해군사관학교는 약한 정도의 생략이 있는 지원자에게 유일하게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파일럿이 되려면 단순히 잘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최첨단 전투기 조종석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신체가 딱 맞아야 하고, 또 급격한 기동 중에 눈이 받는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눈의 광학적 구조 자체를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앉은 키까지 재는 거고요. 자, 이 숫자 120제곱센티미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문신을 합친 총면적의 상한선입니다. 이 면적을 넘어가거나 여름에 반팔 제복을 입었을 때 문신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뛰어나도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지원자들이 마주하게 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체력검정 방식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건 그냥 종목 몇 개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강하다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육사는 이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몸을 보겠다는 거고요. 다른 학교들은 정확하게 측정된 기초 체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신의 강점이 어느 쪽에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학교 체력장처럼 단순하게 윗몸 일으키기 몇 개 하는 건 잊으세요. 육사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당신, 무거운 장비를 들 수 있나?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나? 이걸 보겠다는 거죠. 특히 20m 왕복으로 달리기는요, 최소 횟수를 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탈락시키는 말 그대로 킬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공사와 국간사 팔굽혀펴기에서는 이 30cm 높이의 센서봉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릅니다. 가슴으로 이 봉을 정확하게 찍어야만 횟수로 인정이 돼요. 아무리 많이 해도 봉을 터치하지 못하면 카운트는 0입니다. 이건 그냥 팔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코어 근육과 완벽한 자세 그리고 근지구력이 모두 받쳐줘야만 가능한 미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험난한 관문을 도대체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뭘 시작해야 할지 여러분의 단계별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게요. 성공은 장기적인 전략에서 나옵니다. 자, 1단계. 지금부터 약 15개월 전, 일단 내 몸부터 정확히 알아야죠. 의료 기록 떼보고 BMI부터 조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2단계. 10개월 전부터는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기본 근력 운동과 매일 꾸준히 달리기로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거죠. 3단계. 5개월 전부터는 실전처럼 센서에 맞는 자세를 훈련하고 실제 시험처럼 모의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 4단계, 시험 한 달 전에는 무리하지 말고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리면서 서류를 최종 점검하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이 여러분의 나침반이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복잡하고 힘든 과정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자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지성과 인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 강인한 신체, 이 세 가지 기동을 모두 갖춘 미래의 리더를 찾아내기 위해 설계된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입시에서 여러분의 몸은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가장 정직한 이력서입니다. 성적표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준비 상태를 증명해줄 최고의 스펙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